그다음은 우리가 주식 투자인데요. 주식 투자하면은 가장 떠오르시는 게 요새는 IPO하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경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 투자의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자의 대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주식도 있겠지만요. ETF, 펀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 물론 큰 금액이 들어가는 주식들도 있지만 우리가 펀드나 ETF를 통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권 투자라는 것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친구들끼리 돈을 빌려준 적이 있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줄 때 지금은 우리가 "나 얼마 빌려줄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 개인 간에 이런 대차 거래를 할 때는요. 차용증,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증서를 써요. 그거를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채권자의 이 채무 관계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 자체가 결국에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게 국채가 되는 거고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면 회사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채권은 원금 보장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채권은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투자하는 그 대상이 국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원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원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하는 대상의 신용도.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현재 재무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든 회사든 이 신용 등급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한 이 채권들은 수익이 그만큼 적겠죠. 그리고 쪼끔 더 리스크가 있는 회사의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이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요렇게 주식도 있고 채권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가 대부분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내 친구가 "야 너 주식 안 해? 나 100만 원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나도 그럼 빨리 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 이렇게 주식을 사게 되는데 그 사는 시점이 주식이 항상 올랐을 때 사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사자마자 이 주식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통해서 나는 이 주식을 매수한 거기 때문에 친구한테 뭐라고 하죠? "야 계속 주식 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친구는 당연히 "지금이 물탈 기회다. 쪼끔 더 사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친구 믿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샀는데 또 떨어져요.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팔자.' 해서 그냥 주식을 팝니다. 근데 내가 또 팔자마자 주식이 올라가요, 희한하게. 저도 이제 경험도 해 봤고요. 대부분 이런 경험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사 볼까?' 희한하죠. 그러다가 또 주식이 또 올라요. '아 이번 기회는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어떤 남의 말을 듣거나 지인 말을 듣거나 가족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얘기를 듣거나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주식이란 거는 항상 '나만의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미국의 시가총액 변화인데요. 2000 년도 당시에 미국에서
1 위부터 이제 10 위까지의 시가총액 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 있나요? 뭐 GE, 뭐 엑손모빌, 화이자, 그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요런 회사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2000 년도에 1 위부터 10 위까지 있었던 요 회사들 중에 현재 2024 년도까지 1 위에서부터 10 위까지 남아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도 잠깐 멈추신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가총액 1 위가 애플이었는데 올 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1 위를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가총액 기준을 놓고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이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성을 볼 때는 뭐 매출액, 단기순이익, 그리고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뭐 안전성은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후순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볼 때 이런 지표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하라고 하죠. 뭐 PER, 그다음 PBR, EPS, BPS, ROE. 이런 것들은 PER은 수익 대비 주가가 현재 높은지, 그리고 PBR은 자산 대비 주가가 현재 높은지, 그리고 EPS는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리고 BPS는 자산 대비 한 주당 이익은 얼만지, 그리고 ROE는 회사 자본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만지. 실제로 저는 투자할 때 재무지표 중에 이 ROE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ROE가 내가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간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재무제표도 일단 후순입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넌지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대가들도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바로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할까?'라고 하는 약간의 여러분들의 이런 상상력이 쪼끔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남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 투자해."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론 이 회사가 이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서 전도유명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본인만의 가치관, 투자 가치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이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재무제표 그리고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익은 잘 나고 있고 또 투자는 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부분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말을 듣고 투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열심히 관련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